반갑습니다. 대우건설의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혁철입니다. 대우건설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광통신 패턴이 돼버렸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투경 해제 이후에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어제 제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하루 빠르게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대우건설 지금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시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우건설 지금 일단 계좌에 찍힌 플러스는 플러스라 하더라도 이제 내일 흐름을 생각해 봐야겠죠. 대한광통신하고 똑같이 움직이면서 잘 버텨내줄지, 이 경고 해제가 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락에 대해서 봤을 때, 이 고점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 이제 넘어가려면 옆으로 긴다든지 이 위로 올라와서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유지선 위에서 이 두 개가 일단 맞물려야지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정도 보여줬으면은 대우건설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제 경고가 세력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 그걸 다 회피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대우건설 지금 이번도 투경 해제 이후의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오늘은 최근에 이제 수급상이라든지 뭐 대차장고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대우건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매도, 이 현재 수익 난 부분들을 확정을 짓는 신고가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어떤 흐름으로 갈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들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왔는데, 이 파동이라는 가격대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해 두고, 이번에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 이번에는 이 구간에서 제가 매도 타점을 드린다면 매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단 이 가격이 아니고 다음번 이렇게 파란색이 떴을 때 그때는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대우건설 파이팅이라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우건설 우리가 지금 신고가 바라고 있는 거니까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신다면, 대우건설이 이번 투경 해제 이후에 대한광통신처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경고에 들어간 케이스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강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두성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좀 강하고,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강해서 삼화알미늄도 지금 이제 파란색 신호가 떴네요. 그런데 이제 대한광통신이랑 이제 대우건설이랑 제가 많이 비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는 대한광통신도 3,000원대부터 3만원대 올라오고 대우건설도 3,000원대부터 올라와서 4만원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엄청나게 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갓 시작한 애들처럼 파릇파릇하게 세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흔들기도 나올 거고 털어내려는 흐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광통신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확인을 다시 해보면은 우리가 대우건설을 어떻게 했는지 히스토리를 짧게 보면은,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이 빨간색 선과 녹색 선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빨간색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아래쪽부터 계속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오다가 이제 파란색 시그널이 뜨면 이제 과열이 뜬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경고를 먹었던 자리고, 그리고 와서 과열이 뜨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도를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시도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팔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고가를 못 먹게 되니까 여기서 할 어느 정도 노하우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 시그널이 나오면 하루 종일 분 차트 쳐다보고서, 그리고 수급창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경고는 해제가 됐으니까 앞으로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옆으로 기었을 때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거 내용이 있죠. 이게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처음에 빨간선 닿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가격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짧게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는 대한광통신처럼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분들은 살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흔들기에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마련해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길 대한광통신처럼 이 빨간색 유지선이 깼다가 회복하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해보실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의 흔들기는 좀 버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흐름에서 지금 반전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틀리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로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제가 투정 해제가 되고 나서 딱 급등이 나왔다, 대한광통신이.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파동 값을 그리면서 27,960원이죠. 28,000원대 구간을 지켜내주면 괜찮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광통신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5월 13일인가 바로 어제 저녁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보면은 지금 대우건설이 일단 대한광통신처럼 올라오는 이런 수급이 나왔을 때 28,000원 지켜내줘야 된다 그랬죠. 28,000원이 여러분 지금 어제 저가가 28,500원입니다. 500원만 빠지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반전이 나오면서 이제 빨간 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한광통신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물론 똑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한광통신의 흐름과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시장의 완전 주도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한광통신이 경고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옆으로 기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구간에서 유지선, 즉 빨간색 선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아까 14,600원 정도 이 가격이었는데 그 가격대를 지켜내주면서 반전이 나왔다라는 거죠. 반전이 나오니까 이 고가권에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버텨내 버리니 이 세력의 어떤 수급이 붙었을 때 사람들의 수급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13,000원대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14,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바로 100%가 며칠 만에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우건설도 지금 현재 대한광통신처럼 이 상황에서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정폭이 대한광통신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윗구간에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옆으로 기는 약간의 미래에셋 증권 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우건설이 지금 미래에셋 증권 형태로 간다고 하면 시간값이 너무 들이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우건설은 그만큼 시간을 들일 만큼 탄력이 없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올려치는 모습이 시장이 지금 과열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파란색 시그널이 뜨고 있는 엄청난 시장이에요. 이 엄청난 시장에서 만약 밀린다면 저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빠졌던 모습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빠지면 또 최소한 유지선까지 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5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밀린다라는 건데 이런 하락이 시장에 언제든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추가적인 급등이 이번에 유지선을 잘 정리하고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매도 타점을 다시 이런 파란 시그널이 났을 때 매도 타점을 한번 잘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언제가 나오든 지금 다음번에 있는 조정은 지금에 있는 조정보다는 더 크고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을 높여주는 상태가 되는 고가권에서 이 시그널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유지선을 유지되는 상태로 반전 모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해서는 파동 이야기를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직전에 제가 파동값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상승 파동이 다음번에 파동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8,000원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가격대가 앞산, 즉 여기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튀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돈들이 그 다음 파동에 대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면은 그래서 28,000원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구간이 지지가 되면서 반전이 나왔죠. 그 다음번에 뭐예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이 돌파하는 시그널에서는 파란색이 또 한 번 뜰 겁니다. 고점을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 단기 과열에서 어느 정도 열을 식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매도 타점은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간단합니다. 지금 이 분차트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 올라올 때 보면은 이 회색 아래로 상승할 때 주가가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그게 정리를 해야 되는 최고점 타점이에요. 이 정도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이거 위에 고가들은 다 못 먹는다는 겁니다. 팔아버리고 나니까
나니까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오는데 못 먹죠. 결국에 끝터리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매도하는 타점을 잡아볼 건데 영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서요, 장중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단체로 매도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 그런 매도 타점의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010-4407-6279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대우건설 우리가 매도해야 될 그 타이밍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이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유지선이 계속 버텨내주면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어느 정도로 끌고 가고 또 이 위에 2차 목표가를 마디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디의 중요성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대우건설 핵심 내용들 요점 정리 후에 이 위에 목표가 가격도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대우건설 차트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오늘 일단 요점 정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지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이틀 동안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반등 여력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첫 번째로 대한광통신이랑 똑같다고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하락에 대해서 이제 고가가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올라오려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지금 이틀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면 대한광통신처럼 그렇게 급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기조가 상승 기조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구간에서 리스크라고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은 결국 지수입니다.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 SK하이닉스 차트를 잠깐 다시 본다면 이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파란색 시그널이 나오는 이런 과열 신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시장이 초유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도 있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더 벌기 위해서 홀딩을 하려면 끝까지 홀딩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매도 타점을 잘 잡아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저 과열의 끝은 항상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밀릴 수 있는 이런 하락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 매도의 기준 과열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는 지금 사실 크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 주포들이 외국인이었으니까 외국인의 매도와 이 고점의 과열에 나온 징후 그리고 분봉상에서 나오는 이탈까지가 나오면 완벽하게 대우건설이 단기 매도 시그널이 된다. 그 시그널에서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역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다음번에 이 위에 있는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아래쪽 파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고가를 만들고 아래쪽에 나왔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서 지금 하이닉스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우건설이라고 사실 여기서 자리 잡아주면 추가적인 상승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번에 이 위에 있는 목표가는 52,000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잡고 우리가 대응하면서 팔자리에서는 좀 팔아보고 팔자리는 다시 사면서 우리가 수익 불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우건설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번 대우건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